안녕하세요. 지원진쌤이에요. 오늘은 2027학년도 수능 대비 동아시아사 개념 강의 오리엔테이션 영상입니다. 처음 만난 학생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또 교재는 어떻게 구매할 수 있고 교재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고 등등등등 이 수능 동아시아사 개념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OT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 보시는 교재가 2027학년도 수능 대비 동아시아사 개념여행 교재입니다. 개념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교재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동아시아사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고 OT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동아시아사를 처음 하는 학생들은 없을 거예요, 수능에서. 보통 역사를 좋아하니까 대부분 내신에서 한번 했건 아니면 뭐 그 현역이나 재수 때 했다가 재도전 하는데 역사를 좋아하니까 계속 하려는 학생들이 많은데 처음 보는 학생들도 많겠죠. 그래서 간단히 어떤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시아사는 총 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단원이 동아시아사 역사의 시작, 2단원이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 변화, 3단원이 동아시아의 사회 변동과 문화 교류, 4단원이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과 반제국지 민족 운동, 마지막이 오는 날의 동아시아입니다. 그래서 3단원까지가 전근대사라고 하고요. 이 4, 5단원이 근현대사입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보면 4단원이 근대. 근대라 하면 교과서 기준으로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을 근대라고 해요. 아시겠죠?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를 현대. 그게 5단원이고요. 그럼 1, 2, 3단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단원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랑 진한까지가 1단원이고요. 2단원은 그 이후에 중국 삼국시대부터 명나라 초까지가 2단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발전했던 율령, 유학, 불교에 대한 내용까지 2단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단원은 이제 명나라 16세기 이후부터 동아시아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전쟁과 당시 동아시아에서 경제가 은을 중심으로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경제가 발달하면서 서민 문화가 어떻게 확산됐는지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1, 2, 3, 4, 5단원이 각각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큰 틀은 시기를 따라가지만 구석기 때부터 현대까지 그 중간중간에는 좀 주제별로 묶은 것도 있어요. 유학, 유교, 유학, 율령, 불교라든지 뭐 동아시아 경제라든지 이렇게 주제별로 묶은 것도 있으니까 잘 따라와서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는 날의 동아시아의 마지막 보면 지역사 있거든요. 지역사는 교과서에 따로 없어요. 다만 수능에는 꼭 한 문제씩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교과서에 나온 지역들만 따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만 따로 이렇게 편제를 했으니까 한번 지역사도 꼼꼼히 봐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교재에 보면 제 교재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지만 6단계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학습 플래너에는 본인이 오늘 1단원의 1단계를 학습했다. 그러면 여기 날짜를 지금 날짜가 자세히 모르겠네요. 12월 뭐 7일이면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 또 꽉 채우는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딱 꽉 채웠을 때 그래도 내가 이 교재 한 번은 다 봤다 이런 뿌듯함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 소개는 이렇게 있는데 간단히만 봐주세요. 제가 부끄러워서 제 입으로 제 소개를 잘 못하겠어요. 저는 충대 사학과를 졸업했고요. 이제
많은 역사 과외랑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역사를 가장 어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 암기해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제 뭐 달달 외우는 거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갑신정방 결과만 그냥 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 전개의 흐름을 아니, 결과를 흐름 따라 쫙 잡고 결과를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되고 내용이 이해가 되면 암기도 더 수월할 텐데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암기하는 역사 교과서가 아니라 이해하면서 스스로 이해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역사 교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교재랑 강의랑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 SNS를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교재 구매는 여기 스마트 스토어에서 하실 수 있고요. 블로그에 가면 역사 정보라든지 역사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무료 자료 같은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인스타그램 주로 제 소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강의 영상을 주로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동세사 하다 보면 궁금한 점이 많죠. 그리고 특히 독학생 분들도 많을 텐데 질문할 데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 채널로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언제든 보는 즉시 바로 답변해 드릴게요. 다만 안 되는 게 있어요. 타 강사 혹은 타 교재 같은 건 안 됩니다. 요 질문은 제가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질문 피해서 뭐 당연히 제 개념 교재 가능하고요. 가능한 거 써줄게요. 아니 제 그냥 개념 교재 말고도 그냥 모든 교재들 다 가능합니다. 제 교재. 그리고 평가원이나 교육청 기출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에 학교 내신도 안 됩니다. 학교 내신은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훨씬 정확해요. 아시겠죠? 교육청 기출, 수특, 수완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다 받고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에 한해서는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함께 동아시아사 만점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동아시아에 대한 자세한 수능 동아시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동아시아사는 이 5개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중국사가 50%고요. 일본사가 한 30, 한국사가 한 15, 이 둘이 합해서 15? 아니 10보다 안 돼. 10. 아니 그럼 100이 안 되는구나. 둘이 합해서 5 이렇게 하면 딱 100이죠?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골고루 학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2026학년도 수능 동아시아사 단원별 출제 비중을 보면 보통 이렇게 골고루 나옵니다. 1단원에서 2문제, 2, 3, 4, 5단원에서 고루고루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 수능 분석서 2026학년도 수능 분석서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동아시아에서 필요한 능력,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항상 개념을 공부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용어의 뜻과 자세한 이해. 그러니까 군국제 한 고조가 군국제를 시행했다도 중요하겠지만 군국제가 어떤 내용인지까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독해. 사료의 길이도 점점 길어지고요. 사료에서 정확한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평가원은 이제 거기다가 여러 가지 함정 키워드를 추가하고 있거든요. 그 함정 키워드를 다 걷어내고 핵심만 뽑아내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도. 동아시아사는 지역사 문제가 매번 하나씩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지역에 대한 내용도 물어봐요. 그래서 그 지도 자체로 출제될 때도 있고 지도를 글로 풀어 썼을 때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꼼꼼하게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도 기본입니다. 연도 암기 안 할 거면 동사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존, 이거는 연도랑 비슷한 개념인데 중국이 청나라일 때 조선과 일본은 어땠는지 이런 개념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관계,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도 중요하니까 이 6가지를 염두에 두고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동아시아사 공부법, 흐름과 이해가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이해 없이 그냥 달달 암기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능도 그렇게 안 나와요. 이제는 단순 키워드로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쉬운 거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결국 만점 1등급 받기 위해서는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사료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EBS 스톡수화는 꼭 분석해 주셔야 되고요. 기출은 꼭 여러 번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교재의 특징, 제일 중요한 거 4종 교과서와 평가원 기출의 모든 내용을 담았어요. 진짜 4종 교과서 내용을 모두 담았어요. 그래서 교과서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어느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있고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있는데 다 하나로 합쳐서 여러분이 깔끔히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면 4종 교과서는 완벽하게 대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평가원 기출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 막 쓸데없는 내용들 다 버렸어요. 필요한 내용들은 또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는 교재만 있으면 수능 동아시아사 뿐만 아니라 내신도 완벽하게 대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그냥 교육과정 바뀌야. 그거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면 그 선생님이 잘못한 거고요. 수능은 그 밖에서 절대 안 나오니까 교재로 개념을 완벽하게 다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교재 구성인데 제가 혹시 뭐 작년에도 제 교재나 제 강의를 이용해 주셨던 학생들이 있을까요? 몇 명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들이 많아요. 작년이랑 올해랑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냥 개념 부분에서는 한 10% 정도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뭐 평가 작년 한 해 기출에서 등장한 내용들이랑 뭐 조금 더 추가할 내용들 해서 한 10% 개념이 추가가 됐고요. 근데 기존에도 워낙 그 4종 교과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 교재로 작년도 교재로만 보겠다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개념이 10% 추가가 됐고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건 역시 선지 부분이야. 선지. 제가 기출 선지 확인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25학년도, 26학년도 6구 수능의 내용을 전부 다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한두 문제는 빼고 한두 문제는 다시 새로 추가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크게 변화가 없고 선지가 가장 큰 변화다. 그래서 본인은 그냥 괜히 돈 쓰기 싫다 하면 작년 걸로 봐도 돼요. 대신에 25학년도, 26학년도 평가원 기출 선지는 본인이 따로 정리를 해주고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근데 난 그게 너무 귀찮다, 그냥 하나로 정리된 거 보고 싶다 하면 이걸로 봐주시면 돼요. 여기에 올해는 백지복습이라는 코너를 추가했습니다. 작년에는 이 백지복습 단계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5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제가 늘 그래요. 잠깐 소개를 하면 1단원은 당연히 없고요. 이제 처음에는 파란색 글자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 글씨까지 그 개념을 확장해 나가서 수능 직전에는 이 모든 내용을 알 정도로 공부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귀찮으면 안 하고 너무 많으면 안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작년 수능을 보고도 역시 느꼈어요. 모든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만 하면 안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백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직접 다 손으로 써 넣으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강요예요. 강요. 아시겠죠? 선생님 저 1등급 만점 받고 싶은데 이거 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볼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 올해는 유독 좀
강하게 이야기하냐면 올해가 교육과정 마지막 해잖아요. 올해 꼭 잘 봐서 원하는 대학 가야죠, 여러분. 안 그러면 내년에 과학 할 겁니까, 여러분들? 안 돼요. 그리고 교육과정이 그렇게 심하게 뒤틀리는데 그거 다시 한다? 너무 비춥니다. 그리고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도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좋게 열심히 해서 올해 대학 가세요. 그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래서 꼭 이것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전부 다 꽉꽉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아는 것만 적고 모르는 거는 제가 앞에 요 1단계 부분이랑 비교해서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3번 반복돼요. 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서 혼자 모르는 내용 다 적고 혼자 아는 내용 먼저 적어보고 그 다음에 빠진 부분은 앞에 이제 제 거 보면서 비교해서 추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쓸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능 동아시아에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약간 좋게 말로 할 때 열심히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만큼 추가가 됐어. 그래서 교재가 동아시아사 보면 399페이지거든요. 작년에 300 초반대였는데 100페이지 가량이 늘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올해까지는 교재 가격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9,900원으로 그대로 갈 거예요. 어차피 동세사 올해 마지막이고 수능에서는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마지막이고 저도 마지막인데 굳이 이걸로 돈 많이 벌 생각 없고요. 실제로도 많이 안 벌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돈 벌 거였으면 국영수던 인원수 많은 생윤사문이던 했지. 제가 인원수 적은 역사 계속 하는 건 돈 벌 생각도 없고요. 그냥 역사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영수나 생윤사문 하시는 분들이 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막 역사 너무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하는 거니까 가격 올릴 생각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9,900원이면 그래도 시중에 어떤 교재보다도 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왕이면 새 교재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400페이지인데 9,900원이에요. 엄청나지 않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작년과 다른 부분을 좀 이야기해줬다. 교재는 총 6단계예요. 개념 읽어보기. 여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4종 교과서의 개념들이 정말 단원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을 먼저 학습해 주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점차 검정 글씨까지 확장해서 학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그리고 이제 강의를 찍으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명한 방식대로 한번 여러분도 설명해 보세요. 뭐 부모님한테 해도 좋고요. 아니면 뭐 인형한테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서 복습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으니까 꼭 그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연도 꼭 암기해 주시고요. 개념 채워보기. 그러면 이 개념 읽어보기에서 파란색 밑줄쳤던 중요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다 빈칸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빈칸 뚫어놓은 중요 개념들을 한번 직접 다시 써보면서 복습을 해보고요. 이거 빈칸 채워놓을 때 그냥 빈칸만 채워놓으려 하지 말고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이해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냥 다시 그냥 강동 6주 이것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이해하면서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뭐 빈칸만 채우고 넘어가면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백지복습 모든 내용을 직접 써보고 흐름과 인과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써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작년 수능을 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제 키워드만 암기해서는 절대 만점 받을 수 없어요. 작년 수능 13번이거든요. 21개조 요구. 이게 오답률 2위인가 3위인가 그래요. 근데 절대 이거 21개조 요구 조항 몇 개만 암기했다고 절대 못 풀어요.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일본의 활동,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 둘이 중국에서 어땠는지까지 알았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일본은 중국에게 21개조 요구를 제출했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화가 나서 워싱턴 회의를 개최했다. 이 전체적인 흐름까지 알고 있어야 가가 21개조 요구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1개조 요구 뭐 조약 21개조 요구 내용 몇 개 암기했다고 절대 이거 못 풉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점 받을 거면 역사적인 흐름을 전체를 파악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모든 걸 줄로 설명을 했죠. 그 키워드 몇 개 적는 교재 몇 개 적어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온, 그리고 수능에서 꼭 필요한 역사적 흐름을 다 줄글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해하면서 학습하기에 너무 좋은 교재입니다. 아시겠죠? 시중에 동세사 중에선 이런 교재가 없는 걸로 알아요. 대부분 다 키워드만 있더라고요. 뭐 21개 주고 이렇게 조약 내용 몇 개.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수능 만점을 위해서 직접 다 문장 하나하나 제가 썼으니까 열심히 학습만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기출선지 전부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자랑인데 막 인간 강사분들은 이 기출선지만 해서 따로 교재를 팔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단원별로 한 5, 60개 되고 막 좀 넘는 많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그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등장한 모든 기출 선지를 전부 다 모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빈칸 채워가면서 어떤 선지들이 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싹 다 모았어요. 겹치는 거 빼고 다 모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따로 뭐 기출 선지 뭐 모아놓은 거 살 거 없습니다. 이 교재 한 권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연도도 당연히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또 제 자랑이지만 연표 교재 저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수능이랑 평가원에 필요한 모든 연도는 제가 이 교재 안에 다 넣었어요. 그래서 또 보여드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접 연도 써보면서 외워보세요. 세기로만 알면 되는 건 세기로, 직접 진짜 연도까지 몇 년도까지 알아야 되는 건 연도로 다 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재 한 권이면 연도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기출 문제까지 심어놨어요. 그래서 단원별로 한 2문제에서 4문제 사이니까 직접 풀어보고 분석까지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재에 대한 설명이고, 강의는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찍어보니까 동아시아사는 총 18강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여기 보면 2단계에 빈칸 채워보기, 개념 채워보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주요 빈칸을 채우면서 직접 설명을 해요. 설명은 전체 다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상 주면 하나에 대한 내용, 상날에 대한 내용, 주날에 대한 내용 전체 다 설명을 하는데, 그냥 저 앞에 개념 읽어보기에다가 하면 여러분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직접 빈칸 제가 채워보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개념 읽어보기 1단계에다가 따라서 필기하면서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 같이 채워보면서 수업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하시고요. 저는 직접 빈칸 채워보면서 2단계 수업을 하겠습니다. 빈칸 채워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제가 안 해줘요. 뭐 기출 선지라든지 연표라든지 기출 문제 풀이는 따로 강의를 안 해줘. 그건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뭐 정답이랑 해설도 다 있으니까 그런 거 한다고 강의 분량 많아지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빨리 보고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런 문의를 한번 받은 적 있어. 선생님 말 속도가 너무
너무까지는 아니고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일부러 말을 천천히 합니다. 말을 빨리 하다 보면 조금 발음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서 말을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유튜브잖아요. 여러분들 배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1.5배속이 가장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의에 맞춰서 배속해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팁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 뭐 댓글이든 카톡 채널이든 남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교재는 아마 이 영상 찍고 나서 스마트 스토어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 제가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겠고요. 마지막 종이책을 출간할 겁니다. 작년에 제일 많이 받은 문의가 종이책 찍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종이책 찍어 드릴 겁니다. 대신 교보문고에서 판매를 할 예정인데 아마 교보문고에서 가격을 책정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종이책 판매하게 되면 제가 따로 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께 교재 비싸게 팔고 싶지 않아서 종이책 안 찍었어요.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너무 종이책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일단 찍겠습니다. 근데 컬러로 뽑아야 되는 데다가 400페이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책 필요한 학생들이 종이책 쓰시고요. 전자책이 너무 부담된다 하면 전자책 그냥 PDF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거는 제가 판매하게 되면 또 자세하게 공지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틴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자, 그러면 첫 강의는 뭐 할 거냐면 동아시아사 지도를 한번 간략히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리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게 우리 수능 동아시아에서 필요한 것만 살펴볼 거니까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수능 동아시아사를 저랑 함께 할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작년보다 많을 것 같은데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수능 동아시아사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로 화이팅해서 1년 함께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